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제6장 심판과 소송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심판과 소송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심판과 소송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송은 민사적 소송과 형사적 소송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대다수의 상표와 관련된 분쟁은 심판에 대한 내용과 민형사적 소송에 대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번 장에서 살펴보는 심판을 중심으로 분쟁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분쟁에 대해서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구조에 따른 민형사적 소송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심판은 상표법이 정하고 있는 특허 심판원이나 기타 절차에 의한 심판 내용이 그 기본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소송 구조에 있어서는 불복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함으로써 대다수가 삼심 구조 등에 따른 심리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서 일반 소송과 같은 의미로 다루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6장 심판과 소송 부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교재 267에서 307페이지의 내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심판과 소송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앞선 상표권에 대한 내용들은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말씀을 전 시간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에 앞서서 전 시간 제21편 강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법상 심판 등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그리고 보정 각하 결정 불복, 그리고 무효 지정 상품 추가 등록, 그리고 무효 심판, 그리고 존속 기간 갱신 등록 무효, 상품 분류 전환 등록 무효, 그리고 상표의 취소, 그리고 또한 권리 범위 확인 등의 심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상표법상 존재하지 않는 심판들은 소송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거나 소송의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표권 소송의 구조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법원, 대법원 등의 3심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인 3대 심판 중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취소 심판, 그리고 무효 심판 등이 있는데 전 시간에 무효 심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무효 심판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장래로 향해서 그 확정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됨으로써 그 상표권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소보다는 장래로 향하는 취소에 대한 심판보다는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소멸적, 소급적 소멸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무효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주체는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겠고요. 시기는 상표권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하며 5년의 제척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무효심판의 효과는 기속력,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대세효,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적 소멸 등의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효심판은 사실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해당 상표에 대해서
취소와 무효를 동시에 문제 제기해서 취소와 무효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무효에 대한 것들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취소에 대한 것들로 확정할 수도 있고, 취소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실무에서는 무효와 취소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무효만 단독으로 혹은 취소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내용과 분쟁의 정도를 따져서 어떠한 심판에 대한 청구가 합당한지 그 사안에 따른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취소 심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서 무효 심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취소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효보다는 취소가 실무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취소는 우리 법 제73조에서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에 대한 규정들을 각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2호로부터 전체 12호까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13호도 있습니다. 다만 2호에서 12호까지의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는 삭제되어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고요. 먼저 취소 심판은 일반적 효과 부분으로 장래를 향하여 그 확정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장래형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취소 심판에 대한 기본적 골격과 구조를 살펴보면 심판 청구인은 2호로부터 12호까지의 내용 중에 대다수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3호의 경우에 즉 불사용 취소 심판의 경우에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정상품별로 청구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불가능하고 지정상품별 청구는 전체를 하는 것이 취소의 기본적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판 청구 후에 사유 소멸 효과는 전체적으로 영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척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제척기간이 없는 것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 제척기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3호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증명의 책임은 청구인이 대부분 갖고 있으나 제3호 불사용 취소 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 즉 내가 그 상표를 3년간 그 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이 증명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소 심판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호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불사용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앞서서 상표의 개론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상표의 사용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이나 상표에 대한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상표의 취소를 당할 수 있는데, 3년간 상표의 사용 행위가 권리자에 의해서 혹은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다는 증명이 있다면 이 해당 조항에 의한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명 책임은 피청구인, 즉 상표의 권리자나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에게 그 증명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소 심결 확정의 효과는 일반적 효과로 기속력과 대세효, 무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상표에 관해서는 불특정 다수,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세적으로 미친다라는 대세효가 무효와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기타 상표 및 부수적 권리의 장래에 향해 소멸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에 대칭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소 심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73조에 대한 법조문을 반드시 제2호부터 13호까지 충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각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는지 해당이 되는지를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 심판 사유에 대해서 각 2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 제73조 1항 2호의 취소 심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부정경쟁 방지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 취지라고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2호는 상표에 대한 사용자에게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건은 상표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일 것, 또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은 73조 1항 8호의 적용에 의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실사용 상표가 전용권 범위 바뀌거나 금지권 범위 내에서 사용될 것, 즉 동일 영역, 비유사 영역에서의 사용은 적용되지 않고 판례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한 명칭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하여 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에 남아있는 내용을 수차례 읽어보시면 이해는 될 것인데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는 번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제2호에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표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열어두고 있는 조항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요건에서 예외적 사항도 존재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실사용 상표와 대상 상표가 수요자 간의 품질 오인 또는 출처 혼동을 야기하는 관계에 있을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인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는 것이고 이러한 외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오인 혼동은 동종품이나 유사상품은 물론 이종 물품 간에도 발생 가능하고 대상 상표의 인정 요건으로서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거나 등록 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실사용 상표와 대상 상표의 유사한 부분이 특별 현저성이 없는, 즉 식별력이랑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 현저성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으므로 본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한 기술적 표장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정의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특별 현저성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오인 혼동에 염려가 없다라고 하여 본조의 적용이 없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직접 변형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표권자가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그에 따라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들에 의해 변형되어 유통 사용되었다면 번호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소비자의 오인 혼동에 대해서 상표의 적절한 사용자가 변형을 가해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자신의 상호를 표시한 정가표 및 표차를 부착하였거나 전문 매장에서만 판매되어도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다거나
피심판 청구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우리 판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각각의 내용 요약되는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말에 대한 의미를 법조문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저것이 어떠한 의미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취소 심판 2호에 의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사용일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대상 상표의 존재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현재 기준이고, 물론 다수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대상 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2호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취소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바로 이 제3호에 대한 내용,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지는 등록주의 폐단의 시정, 타인의 선택 기회의 확대, 이것이 바로 제3호에 대한 이 법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상표는 10년 단위의 권리를 부여하되 갱신제도를 두어서 반영구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수한 지식재산 권리인데, 그 중에서도 상표는 반드시 사용을 전제하는 것이 법상 의무조항이 되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위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등록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등록만 하였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등록주의의 폐단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표를 진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실사용 희망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취지가 바로 불사용 취소 심판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법의 개정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서 이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한 소위 말하는 상표 사냥꾼, 상표 헌터들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권리 주장에 대한 기본적 사항으로 많이 강화가 될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건을 보면요.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즉 이 말은 상표의 등록 권리자가 됐든 사용자가 되었든 그 해당 상표의 사용이 전제된다면 이 3호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제3자의 사용은 상표권자의 사용이 아니고 제3자가 상표권자의 감독 통제하에 있다면 이것은 사용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즉 미등록 통상 사용권자의 사용도 입증되면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기준이고요.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등록된 상표를 그 등록된 대로 사용권자가 사용하는 것이되 등록된 범위, 내용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할 때 상표의 사용은 제2조 1항 6호 및 2항 해당 행위로 사용 의사에 기한 사용이어야 한다. 상표의 사용은 광고행위, 표시행위, 유통행위 등 여러 형태에 대한 사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용의 의미를 제2조의 각 사용의 의사에 기한 사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용권 설정행위 자체라든가 소송 등을 통한 상표권 행사나 단순한 상표권 유지 목적으로 상품과의 구체적 관련 없이 사용된 것은 사용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에 대한 사용인지 사용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데요. 광고행위라든지 표시행위라든지 기타 상품에 대한 사용과 유통행위라든지 여러 사용행위에 대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등록 상표의 사용, 즉 거래 통념상 동일성 범위의 변형 사용은 포함하나 유사한 상표 사용은 사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면 앞서 상표의 종류에 대해서 보았듯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이런 복합 상표가 있다면 도형과 A, B, C라고 하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가 있다면 이 상표를 각각의 형태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유사한 상표의 사용
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등록된 상표의 정상적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원래 원칙대로 본다면 등록된 그 상표 원상표대로의 사용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특히 결합과 복합 상표의 형태라면 상표의 변형이나 유사한 상표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반드시 사용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등록 상표가 다른 상표나 표시와 함께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 상표의 사용이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 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은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상표의 종류에 색채 상표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색채 상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상표는 흑백 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 상표의 모양과 등록된 대로 사용을 하되 그 색채에 대한 일부 다른 면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 내용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지정상품의 경우에는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는 불사용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지정상품 중 1 이상의 사실이 입증되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 청구일 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상표에 대한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제3호는 상표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날 이전으로부터 3년간 정상적인 상표의 사용이 없다라는 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3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반드시 조건으로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 청구일 현재 불사용 상태가 진행 중이어야 하고, 판례는 상표권 이전 시의 양도인의 불사용 기간과 양수인의 불사용 기간이 통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의 등록 이후에 권리의 이전만이 된 경우에는 즉 불사용 기간이 합산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국내에서의 사용에 한정을 하되 단 상표의 광고가 게재된 외국 간행물의 국내 반포가 입증되면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표의 사용은 광고와 표시 행위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광고 행위를 일반적인 상표의 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실무적으로 사용에 대한 회피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판례는 국내 반포되지 않고 주한 외국 대사관, 영사관에 공급되는 거나 미국 문화원과 같은 특수한 곳에 비치되거나 소장되어 열람 또는 복사되는 것에서는 국내 반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즉 OEM 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 상표의 사용이라든가, 단 법원은 생산자의 사용으로, 특허법원은 주문자의 사용으로 본다라는 것이 현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마지막 요건이 있습니다. 즉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는 물론 상표권자의 귀책 사유, 기타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지정상품인 담배가 그 수입에 있어 허가 또는 지정이나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단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 모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정리하면 상표권의 불사용에 있어서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 조건이 되겠고요. 이러한 조건들까지가 모두 해당이 된다면 상표법 관련 취소 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불사용 취소 심판이
청구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표 취소에 대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